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호중입니다. 뉴스로 복지하라가 저의 강의 주제이기도 하고 실천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오늘 그 첫 삽을 떴습니다. 매주 사회복지 관련 주요 이슈와 정보를 전달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현장 간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며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간 경남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한 A씨가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당했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8일 공개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음악치료사 A씨는 습관성 유산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전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25일 오전 복지관에 습관성 유산진단서를 첨부해 병가 2개월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세 차례나 유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인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현재 임신한 상태도 아니고 습관성 유산은 병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고, 대다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 휴직 불허는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8일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이 흉기 난동을 부려 4명이 다치고 자신은 투신하여 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2만 개가 넘는 장기요양기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0시 10분께 울산 울주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투신한 노인은 전날 식당에서 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 어깨를 부딪힌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씁쓸한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노인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역 언론사 당진뉴스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 일부 직원이 수급자 어르신에게 사용한 기저귀로 어르신의 입을 누르는 등 상상하기 힘든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응급 호출벨을 눌러도 대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욕감을 주고 기저귀를 교체할 때는 가림막도 사용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까지 유발했다는 것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판단입니다. 엄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가계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MRI와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됩니다. MRI는 5월부터, 안면, 복부, 흉부는 10월부터 적용되고 초음파의 경우 하복부 비뇨기는 2월, 전립선 자궁은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병원과 한방병원 2, 3연실의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올해 5만 병상에서 22년 10만 병상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됩니다.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오는 4월 3일까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수혜자는 약 270만 명입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합니다. 다음은 장애계 뉴스입니다.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장애계의 수건이 해소된 것으로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 30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719만 명인데요. 또 7월부터 국가폐양검진 사업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혜택은 약 31만 명이고 약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 시범사업 등 암 예방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회복지사 48%가 정서적 괴롭힘에 시달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1364명 중 48.5%인 661명이 연간 1회 이상 시설 이용자에게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은 한 해 7회 이상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으로 범위를 좁히면 1년에 3.83회나 일어났습니다. 정신적 괴롭힘을 종류별로 보면 비방이 30.1%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갈 협박 16.3%, 무시 18.4%, 공개적 모욕 13.7%, 욕설 및 폭언 3.5%, 스토킹 1.5%, 마지막으로 과도한 서비스 요구 및 잦은 민원 제기가 0.4% 등이 뒤따랐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이를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무려 14.9%인 203명이나 달했는데요. 주먹질 95명, 발길질 56명 뿐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한 위협이나 가격 6명, 목졸림 8명,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도 14.7%인 200명에 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17명은 1년에 7번이나 괴롭힘을 당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외에도 신체적 접촉이나 노골적인 성적 추행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일하는 법인이나 시설도 사회복지사들을 종교나 비윤리적 행동 강요로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사의 19.5%인 266명은 근무하는 법인 또는 시설이 종교적으로 압박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3년 조사 때 27.9%에 비해 다소 감소는 했지만 직장 내 종교활동 강요나 특정 종교를 갖도록 여전히 강요받고 있었으며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종교 때문에 따돌리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동료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부정직한 보고, 부적절한 금전 사용 등 비윤리적 행동을 강요하는 사회복지사도 18%나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료비 지급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보험사 꼼수는 자칫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년 전 한 노인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과다 지출되는 치료비 지급 중단 방법이 있을까요? 시설에서 소송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박병철 변호사는 보험사는 계약대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설이 치료 중단을 요구하거나 치료비 지급 중단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방임에 의한 노인학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은 모든 사회복지기관 운영자와 사회복지사들이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고보조금을 복지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인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노인급식지원 사업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했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인데요. 운영비가 부족하여 시설장과 직원들이 다 아는 방법으로 급식비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해온 관행에 이제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몰라 처벌받는 기관 운영자가 없어야겠습니다. 네, 첫 방송으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방송 제작 환경이 다소 미흡한 부분 양해 바라겠습니다. 더욱 알찬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